안녕하세요. 이동민의 전쟁사입니다. 세계 최초의 파시즘 국가는 1922년에 수립된 파시스트 이탈리아입니다. 나치 독일, 일제 역시 이탈리아를 따라서 파시즘 국가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탈리아가 세계 최초의 파시즘 국가가 되었던 걸까요? 그리고 무솔리니는 어떻게 파시스트 이탈리아를 세울 수가 있었을까요? 이탈리아는 1870년에 통일을 한 뒤에 독일 제국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 이유는 아프리카 그리고 프랑스 때문이었습니다. 이탈리아는 통일을 달성한 뒤에 제국주의 열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아프리카를 침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때마침 아프리카에 넓은 식민지를 갖고 있던 프랑스의 견제를 심하게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는 프랑스를 견제하고 아프리카에서 식민지를 효과적으로 얻기 위해서 프랑스와 대립하고 있던 독일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동맹을 맺는 겁니다. 문제는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관계와는 다르게 이탈리아는 이 두 나라와는 유대 관계, 동질감이 약한 편이었죠. 애초에 동맹 자체가 어떤 유대감, 신뢰감 이런 부분보다는 순전히 이해관계 때문에 맺어진 그런 측면이 굉장히 컸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탈리아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사이의 영토 문제였습니다. 이탈리아는 통일 과정에서 이탈리아계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영토를 미수복된 이탈리아라고 부르면서 이런 땅까지도 이탈리아 영토로 편입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당연히 오스트리아 헝가리 입장에서는 이런 주장을 들어줄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명목상으로는 동맹관계지만은 실제로는 미수복된 이탈리아 영토 문제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갈등, 대립, 불화의 씨앗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1차 대전이 터졌을 때 이탈리아는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편을 들지 않고 중립국으로 남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동맹 자체가 전쟁의 참전은 동맹국이 적의 침공을 받았을 때 방어 전쟁인 경우에 한한다 하는 조약이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편을 들어본들 별다른 이득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탈리아는 결국에는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를 배신을 하고 연합국 측으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국, 프랑스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탈리아에게 미수복된 이탈리아 영토를 주겠다. 여기에 덧붙여서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영토, 해외 식민지까지 주겠다 하는 조건을 걸어가지고 이탈리아를 회유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1차 대전은 연합국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이탈리아도 당연히 승전국이 됩니다. 문제는 영국이나 프랑스가 이탈리아에게 했던 약속을 제대로 안 지켰다는 겁니다. 우선 미수복된 이탈리아 중에서 이탈리아는 아주 일부 영토밖에는 회복을 못합니다. 영국, 프랑스가 약속했던 해외 영토, 해외 식민지도 거의 얻지를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탈리아는 연합국의 약속을 믿고 전쟁에 참전을 했다가 수많은 군인들만 희생을 시키고 정작 챙길 것은 제대로 못 챙기고 버림받은 그런 형국이었던 겁니다. 이런 이탈리아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위용사들, 참전 군인들이 실업자가 되어서 거리를 점전을 하고 심지어 구걸을 하는 그런 비참한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한편으로 전쟁 특수를 제대로 잡았던 대기업들은 기업의 규모, 기업의 매출액을 더더욱 키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1차 대전으로 인해서 이탈리아에서는 사회 불안이 굉장히 커져갔고 빈부격차까지도 더더욱 심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영국인, 프랑스인 등과는 다르게 민주주의 경험이 부족했었어요. 사실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탈리아에서는 1919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온전한 민주주의적인 총선이 이루어질 정도였습니다.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사회는 혼란해지고 경제도 어려운 가운데 이탈리아인들은 이런 어려움, 사회적인 문제를 민주적으로 매듭지을 힘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탈리아에서는 소련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주의 운동,
노동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탈리아 왕실 그리고 기득권, 보수 성향의 국민들은 이런 세태를 굉장히 우려하고 경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이탈리아가 제2의 소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었던 거죠. 종교계에서도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확산을 크게 경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무신론입니다. 종교를 굉장히 부정하거든요. 당연히 사회주의가 득세를 하고 공산국가가 되면은 종교계의 입지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탈리아가 혼란에 빠진 가운데 수많은 이탈리아인들은 사회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을 끝내고 살기 좋은 이탈리아, 강한 이탈리아, 위대한 이탈리아를 만들어줄 지도자, 영도자가 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 바라는 목소리가 커져가게 됩니다. 이 무렵에 이탈리아에는 베니토 무솔리니라는 정치인이 있었죠. 무솔리니는 애초에는 파시스트는커녕 심지어 반전주의 성향까지 갖고 있던 사회주의자였습니다. 그냥 사회주의자도 아니고 이탈리아 사회당에서 기관지, 아반티의 편집장까지 맡았던 상당히 명망이 있던 정치적으로 두각을 나타냈던 그런 사회주의자였습니다. 그런 인물이 전쟁이 끝나고 나더니 파시스트로 돌변해버립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무솔리니가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서 정치인으로 성공하겠다. 이런 욕심, 이런 야심 때문에 정치적 신념을 버렸다, 바꿨다 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이 무솔리니는 웅변, 연설에서는 타고난 천재였어요. 그 덕분에 무솔리니는 이탈리아 파시스트 당의 지도자, 당수로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무솔리니는 당을 장악한 뒤에 검은 셔츠단이라는 일종의 폭력 집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1922년에는 검은 셔츠단을 이끌고 로마로 진군하는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말이 좋아서 로마 진군이었지 이 당시의 검은 셔츠단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군대까지 동원할 필요도 없이 경찰로도 충분히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이탈리아 국왕이었던 비토리오 이마뉴엘레 3세는 무솔리니를 체포, 처벌하기는커녕 그 자리에서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그 덕분에 무솔리니는 하루아침에 이탈리아의 정권을 잡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왜 비토리오 이마뉴엘레 3세는 무솔리니를 하루아침에 총리로 임명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혼란이 빨리 끝나기를 바랬던 그런 마음에서였다라는 설도 있고,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왕정이 폐지될 것을 걱정했던 이마뉴엘레 3세가 반공주의자인 무솔리니가 이탈리아 총리가 됐으니까 이탈리아는 완전히 파시스트 국가가 되었다.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무솔리니의 총리 임명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당연히 사회주의자, 노동운동가들은 총파업을 일으키면서 격렬하게 저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탈리아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노동운동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무솔리니는 국왕의 신임이라는 정치적인 명분까지도 제대로 갖고 있었죠. 그런데다가 무솔리니는 연설, 웅변의 달인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무솔리니 그리고 이탈리아 파시스트 당은 이탈리아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검은 셔츠단의 대대적인 대중선동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반대 파수청, 테러가 수시로 일어나고 있었죠. 1924년 총선에서 이탈리아 파시스트 당은 압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 힘을 이용해서 1926년에는 이탈리아에서 파시스트 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불법화되기에 이르게 됩니다. 한마디로 파시스트 일당 독재의 기반이 제대로 형성이 된 거죠. 1929년에는 이탈리아 의회의 전 의석을 파시스트 당이 독점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무솔리니는 총리를 넘어서 부채, 이탈리아 말로 지도자, 수령이란 뜻인데요. 단순한 총리를 넘어서 그 헌법,
법률을 초월하는 절대 권력을 지니고 있는 파시즘 지도자입니다. 이 두 차가 되면서 개인 독재, 일당 독재 파시즘 국가를 완성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파시스트 이탈리아는 1930년대에 세계 각국, 특히 유럽에서 파시즘이 확산하는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933년에는 이탈리아를 따라서 독일이 나치즘 국가로 변모하게 됩니다. 일본에서도 군부가 이탈리아 파시즘을 본받아서 일본을 파시즘 국가, 천황제 파시즘 국가로 변모시키게 됩니다. 이외에도 많은 나라에서 파시즘 운동이 일어나거나 파시즘 정당이 득세를 하거나 심지어는 파시즘 정권이 수립되기에 이르게 됩니다. 1930년대 이후 이탈리아, 독일, 일본 세 나라는 동맹을 맺고 팽창 정책, 침략 전쟁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시즘 국가들이 침략 전쟁을 이어간 결과가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독일 나치즘, 그리고 일본의 천황제 파시즘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민의 전쟁사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